빌 게이츠는 AI로 사라질 직업 1순위에 학교 선생님과 의사가 들어갔어요. 우리 영어 강사에게 있어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AI 시대에 과거의 것은 죽여야 새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과거 사진의 발명으로 사진이 나오기 이전과 이후로 인간의 그림 활동은 변화했죠. 아니, 변해야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더 사실 같은 사실주의가 발달하였고 사진을 묘사할 수 없는 더 사실 같은 그림 또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그리는 것이 아닌, 다시 말하면 그대로 반복하는 복사는 사진이 더 잘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닌 그런 것을 그린 사람의 감정을 그림에 표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상주의, 표현주의, 야스파, 초현실주의가 나왔죠. 과학은 인간의 직업뿐만 아니라 생존 방식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자, 이제 영어로 와서 영어도 이전에는 신문이나 책 또는 고고학 자료를 해석하는 게 언어의 용도의 대부분이었던 시대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은 과거에 알다시피 전통적인 방법이었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독해만 하는 거죠. 그러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OTT 또는 항공기 비용의 절감 등등 여러 가지 원리로 어디든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책 또는 신문 그런 위주의 독해 위주에서 이제는 리스닝과 스피킹 위주로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미술이 사진의 등장으로 변하는 것처럼 영어 공부의 목표도 이미 바뀌었고 바뀌어야 산다는 거죠. 물론 아직 학교는 변화에 뒤처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원은 어떠한가요? 리스닝 스피킹의 목표를 이것의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은 방향은 목표를 바꾼 것만 맞고, 그러니까 리스닝과 스피킹의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아직 방향을 정확하게 못 잡고 있다는 거죠. 영어 강의는 과거의 방식, 다시 말하면 표현하는 발음을 듣고 따라하고 또 현장의 영어 표현 또는 발음 같은 걸 알려주는 게 전부죠. 결국 정보와 그리고 반복, 훈련 이거 말고는 갖고 있는 게 없죠. 이런 식의 영어는 AI가 더 잘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어 강사 중에 단 한 명도 AI만큼 영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어휘력이나 표현법이나 없습니다. 그만큼 반복을 잘 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영어 강사도 사진의 등장처럼 AI로 대체되는 게 맞아요. 그래도 화가들은 야수파, 인상파 등등 자신만의 창의성으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러한 순도 99.9%의 영어 강의는 과거의 방식을 못 버리고 있어요. 빨리 반복하고 있고 반복이나 하고 정보를 알려주는 영어 강의는 AI로 되어 그들이 사라질 때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영어 강의의 방향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게 영어 강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과거의 것은 버려야 새로운 시대를 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약간 힌트를 주면 영어는 더 이상 의식적인 학습이 아닌 무의식적인 학습법을 개발해야 AI가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에요. AI는 의식적인 영역은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왜 다행일까요? 의식적으로 영어는 배울 수 없어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영어 강사는 살아남습니다. 수학, 물리학 모르겠어요. 다른 과목들은. 그러나 영어만큼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무의식의 바로 학습법만이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AI가 의식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식을 흉내는 잘 내죠. 모방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게 말한다고 착각하게 만들죠. 하지만 AI는 사진처럼 반복과 모방은 잘해도 창의적인 무의식적인 자동화된 시스템은 불가능합니다.
무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의식도 없는데 무의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보고 있는 빙산을 보시면 보고 있는 이 부분, 이게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라는 언어는 무의식이 거의 99%로 생각해도 좋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차지하고요. 여기 보고 있는 그 소리는 바로 이 끝부분에 있습니다. 보여 있는 거. 이게 바로 외제화라고 하죠. 밖으로 드러난 거죠. 외제화. 여기가 전부 다 외제화입니다. 여기까지가. 이게 아니라 생각이에요. 영어로 생각하는 것도 외제화입니다. 이미 생각하는 순간 밖으로 드러난 거거든요. 생각 그 이전에 있는 것이 무의식이고 영어는 이 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냐고요?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내 말을 들으면서 누구한테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말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모르고 있지만 생각 안 하고 말합니다. 그 이전에 이미 뭐 한 것이 만들어졌고 밖으로 드러난 것이 단지 생각일 뿐이고 이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는 게 스피킹일 뿐이에요. 결국 스피킹과 생각은 같은 거예요. 스피킹과 생각은 같은 거예요. 생각 없이 스피킹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스피킹을 시킵니다. 생각은 못 하는데 영어로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냥 스피킹을 하는 거죠. 소리만 내는 거죠. 이게 바로 그래서 얘가 앵무새라는 거예요. 앵무새는 의식 없이 자기 소리를 본따 합니다. 모방이죠. 그러니까 모방이 곧 영어로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내재화돼야 됩니다. 내재화란 뭐냐? 바로 무의식의 영역에서 내재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외재화되는 게 생각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이게 외재화입니다. 근데 외재화, 내재화에서 제가 생각을 내재화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 생각은 이미 외재화된 상태의 내재화입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은 이건 100% 껍데기예요. 자, 이래서 우리가 영어 강의는 어떤 경우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계속 가도록 할게요. 무의식화된 자동화된 시스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간 누가 생각하지 않았어도 그냥 누군가 사용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 이해를 합니다. 그게 교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으나 무의식적으로 공유되는 것들이 있어요. 인간들만이. 이것이 가능하면 그래서 신조어,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죠. 신조어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걸 암기할 겁니다. 크랙 더 윈도우. 창문을 깨다. 크랙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금가다 뜻이거든요. 창문을 금가게 한다는 걸 깨는 거죠. 그런데요. 창문을 조금 열다도 됩니다. 동시에 돼요. 이것도 오케이. 이것도 오케이요. 왜 그럴까요? 크랙이란 말은 금간다고 했습니다. 차의 창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조금 내리면 이 정도가 크랙이 생긴 거죠. 그래서 창문을 크랙 가게 한다. 뭔가 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라는 개념에서 창문 좀 열어 할 때 크랙 더 윈도우. 또 창문을 깨단 말도 동시에 가능합니다. 이게 동시에 가능해요. 그럼 상황에 따라 창문을 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깰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강도라면 야 크랙 더 윈도우 하면 창문을 깨는 거지 창문을 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차를 운전 중이라면 이거 창문을 열다로 해석하게 되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완전 반대 의미가 또는 완전 상황상 이해가 안 되는 의미가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설명한 문제가 뭐냐? 다 이런 것을 또 수거를 암기시키는 것은 그런 강사들이 많죠. 거의 대부분 100%일 겁니다. 이게 정보예요. 영어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 언어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아마도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면 의식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좋아하고 그럴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배우면 안 돼요. 사실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걸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언어 습득에는 적이에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 돼요. 크랙 더 윈도우 창문을 깨다. 크랙 더 윈도우 창문 여자 뜻이 있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지. 이걸 또 암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 정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잊으란 얘기예요. 제 말은. 잊어야 삽니다. 언어인 영어는 이해를 의식적인 학습을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다. 평생 이걸 암기하면서 이런 걸 암기한다면 100만 개, 1000만 개가 넘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Surely, 확실히 one reason, 하나 이유.
copies 복제가 have lost their sense, human connection 인간의 연계감, 그리고 abundance 풍요로운 느낌, 그리고 intimate relation 친밀감, 친밀관계 이러한 감각을 상실케 했다. 그 이유는 바로 모던 테크놀로지 근대 기술이 made copy를 so easy 너무나 쉽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method copying 복제 방법 available to us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never 이제까지 한 번도 그렇게 powerful한 파워풀할 정도로 강력할 정도로 풍요로운 적은 없었습니다. This seems true. 이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even as a sense of loss 상실감이 has attended our ever more powerful means 이제까지의 가장 강력한 수단에 함께 이 수단과 함께 수반되는데도 그래서 reproduce what care of 우리가 케어하는 것을 복제하는데 그런데도 이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실감이라는 것이 어디에 따라옵니까? 이런 좀 더 강력한 수단에 붙어 있죠. 그럼으로 인해서 복제함으로써 우리 상실감이 생기는데 그런 것이 수반되는데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월터 벤자민은 has a famous 유명한 familiar distress 이러한 상실감을 오라라고 공식 명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라라고 하죠. 우리말은 아우라. 우리에게 상실감이 뭘까요? 잃어버린 게 복제가 만들어 놓은 거. 바로 아우라가 사라졌죠. That which is lost 그것은 잃어버린 겁니다. Mechanical reproduction 기계적인 복제로 사라진 거죠. 그렇죠. 모나리자의 그림이 있다 그러면 이걸 보는 순간 우리는 아우라를 느끼죠. 어떤 기운을 느낍니다. 그러나 파피된 거는 복제되면 아우라가 사라졌죠. Order of work of art 예술작품의 아우라는 그가 제시하기를 cannot be copy 될 수 없습니다. Mechanical technology 기계적인 기술로 by around 1900년 대략 그쯤 he write 그가 쓰기를 technical reproduction 기술적인 복제는 had reached the standard 어떤 기준에 도달했어요. There are now not only permitted 그것이 reproduce all transmitted works of art 자 그것이 모든 전송된 그러한 예술 작품을 복제를 가능하게 허용했 뿐만 아니라 따라서 cause most profound change 가장 심오한 변화를 그래서 만들어냈다. In the impact upon the public 대중에게 임팩트의 영향력의 심오한 변화를 야기시켰다는 거. The ability to copy mechanical 기계적으로 우리가 카피한다는 능력 이것은 substitute plurality of copies 카피의 수많은 카피를 유니크한 존재에 대해서 수많은 카피로 대체해버렸다. 자 하나의 유니크한 존재가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그런 걸 뭘로 수많은 카피 제품으로 substitute 대체해버렸다는 거예요. 벤자민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In addition to transforming art and public relation to it. 자, 우리가 예술 작품을 그렇게 대중의 어떤 관계를 그 예술 작품에 대한 관계를 변형을 시킴으로써 이에 덧붙여서 벤자민 어셔드 이렇게 주장합니다. Mechanical reproduction 기계적인 복제란 파워를 갖고 있다. 그래서 rend traditions 전통을 찢어버릴 파워 갈게 찢어버릴 힘이 있다. But interfering with authority, 권위, object, 그 대상에 대한 권위에 손을 댐으로써 embedded in the fabric tradition, 새겨져 있는 fabric, 전통이라는 그런 진물과 같은 조직, 그런 구조, 그 fabric에 새겨져 있는 권위에 대한 손을 댐으로써 우리가 전통을 부수고 있다가 되겠죠. This threat tradition, 이런 전통에 대한 위협은 twofold, 한 겹이 아니에요. 두 겹이란 거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유니크함도 없애고 아우라도 없애고 뭐 이런 개념이겠죠. 그리고 concerned presence object.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한 존재 자체도 걱정하게 하고 있다라고 벤자민은 믿고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는 필요 없어요. AI가 대체할 수 있어요. 100%.
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에 대한 연구가 돼 있는 그런 영어 강의는 저 같은 강의는 살아남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문법이나 하고 발음이나 알려주고 연음이나 알려주고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거죠.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이런 강의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살아남아서도 안 돼요.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듯이 그림을 그리는 그것은 인간의 낭비예요. 인간의 재능 낭비입니다. 재능. 이 재능 낭비를 그대로 봐줄 수는 없어요. 이건 비판이 아니라 사라져야 할 것은 사라져야 됩니다. 사진이 나왔을 때 더 이상 그런 정밀화가 필요 없듯이 AI가 나왔을 때 정보를 알려주는 문법 분석이나 하는 AI가 더 잘합니다. 그리고 반복된 어떤 훈련은 AI가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런 강사는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더 발전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미운 게 아니라 그들이 사라져야 돼요. 구태의연한 것은 사라져야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새싹이. 영어 강사들도 이제는 더 이상 의식에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의 99% 뭔지 모르겠으나 상당한 부분은 무의식의 영역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공략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생존의 길이고요.